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의 영덕 천지원전 재추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영덕 핵발전소 천지원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덕 지역 반핵단체와 시민들은 이미 10여 년 전 백지화됐던 영덕 핵발전소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유세 당시 원자력 산업 진흥 정책을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 지속 가능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재가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겁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원전 재가동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짓기 위해 절차적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냈고 신한울과 SMR 개발을 위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부지를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새 정부가 위험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 국민 생명이 우선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원전 목리를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에서 주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등 지난 2018년 백지화됐던 영덕 천지원전이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2일 날 모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영덕하고 삼척에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일 청정 지역인 영덕에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농작물까지 방사능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고기라든가 심지어 나무에 특히 참나무는 세슘을 빨아들입니다. 쌀이고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게 다 검출이 됩니다. 세슘이요.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전 진흥 정책은 핵 폐기물 처리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무시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물 문제를 전혀 지금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핵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새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에 직면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0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2,255명, 경주 1,095명, 울진 190명, 영덕 154명, 울진 42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67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1.2%,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7.8%로 집계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영업할 걸 그랬다. 최근 일부 코로나19 격리자들이 이런 한탄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생활지원비 신청이 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은 줄고 신청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지원비 지급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밀려드는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주민 방문이 이어집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었던 지원비가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16일 확진자부터 1인당 1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을 바에는 확진이 되어도 확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저는 계좌없다기 때문에 많이 손해가 많죠. 요즘은 뭐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걸렸다 확진자여서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왔다가 또 다시 왔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한 게 있네요. 저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뭐 전산이나 이런 걸로 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번거롭습니다. 제때 지급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 전산 등록을 하면 구청이 최종적으로 지급하는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매일 서류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지급까지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신청 업무를 하는 일선 행정복지센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사실 오는 전화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코로나 지원금 문의 전화입니다. 문의 전화고 지금 저희도 여기 이제 직원들도 있지만은 다른 이제 그 보조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다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업무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대구시에 따르면 올 초에 배정된 생활지원비 예산 198억 2천여만 원 중 이달 중순까지 55.6%가 집행되고 44%가량 남아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신청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사실상 다 소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원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청은 전담팀을 만들어 인력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생활지원비 담당자가 중대본 질병관리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됐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종료일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시작과 종료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폭증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금 이제 그 자료가 구분에 요청하는 자료가 빨리빨리 가지 않으니까 좀 지연이 되는 거고요. 이달 평균 확진자가 10,000명을 훌쩍 넘었던 대구 경북은 이제부터 신청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2단계 공사가 99%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남양터널이 2개 차로로 개통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459m 길이의 남양터널은 그동안은 1개 차로로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진출입을 알리는 신호등을 운영해 왔는데 오늘 2개 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2단계 공사는 현재 군데군데 1개 차로로 돼 도로를 모두 2개 차로로 넓히고 터널도 뚫거나 넓히는 공사로 99%의 공정을 보입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지난 2019년 3월에 개통됐지만 도로폭이 좁고 해마다 반복되는 낙석, 산사태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무대왕 수중 왕릉과 해양 문화 유적들을 전시하기 위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간포읍 대본리 일대에 오는 2024년까지 청소년 아카데미와 해양 마린스쿨,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춘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완공되면 신라의 동해구와 문무대왕, 이견대, 가문사지 일대에 해양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역사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제 강하게 불던 바람도 다소 약해졌고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고요. 공기가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경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1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16도, 포항 17도,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하게 불던 동해바다의 물결은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면역력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멘토를 통한 체험 활동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담도담 아동 멘토링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도담도담 아동 멘토링 서비스는 아동과 멘토를 1대1로 연결해 멘토와의 상담과 콩나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멘토링 서비스는 주 1회 총 40회로 운영됩니다. 포항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회의 중 다른 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임원 회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음료수병으로 한 임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976년 울릉군 천부항에서 발생한 만덕호 침몰 사건의 기록 사진이 46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만덕호 침몰 사건은 지난 1976년 1월 17일 울릉도 도동항에서 화물과 승객을 싣고 가던 만덕호가 천부항을 20m 앞둔 지점에서 과적으로 인한 기관 고장으로 침몰해 37명이 숨진 참사입니다. 기록 사진은 울릉군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한 원본 필름을 복원해 디지털 파일로 공개됐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야외 소장품 증강현실 도슨트 투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야외 소장품 증강현실 도슨트 투어는 시립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 조각 작품을 증강현실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AR 도슨트와 스탬프 투어, AR 게임 캐스트, AR 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영농 활동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자 경북 소방본부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 566건 중에 봄에 가장 많은 167건의 사고가 나 158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올해 들어서도 79건의 사고가 나 7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운기 안전사고가 80%를 넘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80대 사이가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습니다.